반드시 2021년식 마이스터만 고려를 했어요. 그 이유가 이제 이게 정말 저도 되게 이게 인연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혹시 얼마에 구매를 좀 하셨는지. 이 부분도 이제 조금 제가 말이 좀 길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할 말이 좀 있는데 네. 이게 스팅어 구매 팁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차량을 구매하면서 상사분을 통해서 구매를 하셨다고 하니 네. 물론 이제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어요. 딜러분이 네. 아무 말 못하게 현금을 사라. 네네. 그게 사실 첫 번째 구매 네, 팁이고 네, 네, 또 네. 다른 구매 팁이 좀 있을까요? 일단은 뭐 이게 중고차 업체 상사들마다 다 3이라는 숫자를 봤을 때 이제 기절초풍한 줄 알았죠 진짜. 야, 기절초풍. 그래서 스팅어가 별명이 이게 뭐 기아 자동차의 고질적인 어떤 문제인 건지 공통적인 문제인 건지 아니면 스팅어의 문제인 건지 모르겠지만 이게 30km대를 주행. 또 우리 차주님께서는 11가지도 체크를 했다. 스팅어의 문제점. 이게 사람마다 이게 고질병이에요, 이게 고질병이에요 라면서 내가 갖고 있는 문제들은 다 고질병을 알고 계신 분들이 있고, 그런 분들도 있고. 네. 차주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나이랑 사시는 지역 정도만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예, 저는 이제 스팅어 3.3 GT, 마이스터 3.3 GT를 운영하고 있는 네. 서울 살고 있는 36살. 36. 네. 네네. 직진입니다. 네, 직진으로. 네. 네, 한번 사시는 구 정도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동작구 살고 있습니다. 동작구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 차량 소개 좀 연식, 차량명, 등급, 선택 옵션. 이 차는요, 스팅어 마이스터 3.3 GT인데 마이스터라는 것 자체가 2021년 차를 의미하는 거고, 2021년 차, 2021년 3월 출고로 해서 중고차가 18,750km일 때 제가 매입을 했고요. 잠시만요. 네네네. 매입을 했고요. 지금 현재 21,215km를 주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몇천 킬로 타신 거죠? 한 3,000km 정도 탄 것 같습니다. 3,000km? 네네. 자, 그러면 이게 가솔린 4할인의 3.3 GT AWD라 보면 되겠죠? 네. 소요 기간이 올해 3월에 매입을 했기 때문에 네. 이제 3개월 정도 운영했습니다. 3개월 정도? 네. 이게 매입이라는 사실 단어는 잘 안 쓰는 편이긴 한데 혹시 딜러분은 아닙니다. 이게 매입했다, 구매했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예, 샀다라는 말을 제가 좀 피합니다. 왜냐면은 샀다를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 사고 나서 이제 했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 사고 나서란 말이 뭔가 진짜 교통사고를 의미할 것 같아갖고 좀 부정적인 어감을 들릴 수 있어서 매입했다, 구매했다, 구매했다. 이런 식으로 제 표현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차를 사기 전에 혹시 그 전 차는 어떤 거를 좀 타셨는지? 2006년에 이제 제가 운전 면허를 따긴 했는데 운전을 실제로 했던 거는 2017년에 소나타, 그것도 2002년식 소나타를 샀기 때문에 뉴 EF 소나타를 처음 탔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바로 한 1년 뒤에 폐차를 하고 K5 LPG를 운영하다가 그 중간에 한 번 더 이제 벤츠 2350을 제가 이제 물려받아서 둘 중에 차 뭘 고를까 하다가 K5를 결국 선택을 했고 지금 이제 스팅어를 이제 3개월 전에 구매한 건 세 번째 차량입니다. 그럼 K5네요. 그러면 그 직전 차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여쭤봐야죠. K5를 타시다가 네. 왜 스팅어를 구매를 좀 하시게 되었는지. 일단 K5가 LPG 차였는데 네. LPG 차가
10만 킬로가 모든 차다 마찬가지인지 모르겠지만 10만 킬로가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감가가 좀 커질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고, 그래서 9만 대 이제 좀 팔 때 됐겠다 싶어서 그때 이제 판매를 결정했었고, 네, 스팅어를 사게 된 계기까지는 따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계기가 혹시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이게 직전에 갖고 있던 차가 일시적으로 제가 스팅어, K5랑 네. 그 다음에 2350 두 가지를 갖고 있다가 둘 중에 결국 K5를 선택하게 된 건데, 2350을 매각했을 때 매각가가 300만 원이었어요. 네. 내가 이제 2007년 2350이었는데 솔직히 말도 안 되는 가격이죠. 2350이 아무리 2007년식이라고는 하더라도 거의 7천만 원, 8천만 원 이 정도 가격이었을 텐데. 진짜 가가. 네, 신차 가격으로. 근데 이제 고장이 있었고 뭐 이것저것 여러 가지 흠집을 잡다 보니까 세 개의 딜러한테 얘기를 했는데 세 분의 딜러한테 말했는데 딜러 세 분 다 300만 원 내지 뭐 250만 원까지 말씀을 하셔서, 야, 이거 중고차 감가라는 게 특히 외제차는 되게 심하구나 느껴서 일단은 다시 뭘 산다 하더라도 무조건 이제 국산차를 사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국산차 중에서도 내가 뭐 2350이라든가 아니면 뭐 BMW라든가 뭐 520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살 수 없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국산차 중에서 제일 좋은 걸 고르고 싶다라고 생각했을 때, 국산 중에서는 현대에서는 뭐 G80, G90 이런 게 있었고, 기아에서는 스팅어, K9 이런 게 있었는데, 아무래도 K9이나 G90 이런 것들은 내가 탄다기보다는 남들을 모시기 위한 차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건 제외하고, 뭐 G80, G70, 스팅어 이렇게 있었는데, 참 또 제가 SUV는 별로 안 좋아해서 SUV는 제외하고, 네. G80은 나이대가 뭐 20대도 타고 50대까지 타는 그런 차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는 나이가 들어서 타도 되겠다. 그래서 G70과 스팅어 중에서는 아무래도 뭐 제가 지금 결혼할 사람이 있는 건 아니지만은 결혼을 하고 나서도 생각했었을 때 조금 뒷좌석이 넓은 스팅어가 낫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스팅어 외에는 생각하고 있는 바가 없었습니다. 좀 길게 설명이 됐네요. 그러니까요. 말씀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정리를 너무 잘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차선 바꾸거나 막 그럴 때는 좀 긴장해갖고 네네. 말을 잘 못하는 편인데. 네. 갓길로 그냥 천천히 가시면 됩니다. 예, 갓길로 가죠. 자, 그리고 그렇다면 스팅어도 보니까 지금 엔카를 제가 이제 보고 있거든요. 예. 가솔린이 있고요. 또 네. 후륜 이제 2륜과 4륜인 것 같아요. 네. 4륜을 선택을 또 하셨잖아요. 네네네. 뭐 4륜 선택하신 이유가 좀 있었을까요? 일단은 이게 되게 기준이 되게 명확했었어요. 우리나라 차 중에서도 가장 고급 차량을, 가장 고급 옵션을 고르겠다. 어차피 이거 다 합쳐도, 모든 거 다 합쳐도 뭐 벤츠 2350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BMW 520D 이런 거 살 돈은 안 되다 보니까 그냥 다 합쳐서 제일 좋은 거를 고르고 싶었고, 뭐 4륜과 후륜은 좋고 나쁨에 떠나서 그냥 개인 취향 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뭐 이제 특히 이제 뭐 서킷 다니시거나 레이싱 많이 하시는 분들이 후륜을 선호한다는 말이 있었지만은, 제가 개인적으로 뭐 서킷이나 레이싱을 할 것 같지는 않아서 그냥 기왕이면은 어차피 후륜 베이스니까 얘가 중간에 이제 주행하다 보면은 경우에 따라서 이제 4륜으로 바뀌거든요. 선택 옵션이니까 아예 그냥 얘가 무작정 후륜인 것보다 언젠가 한 번씩은 4륜을 타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뭐 어차피 뭐 X를 어차피 리밋이 520을 넘어가는 수준까지 아니라면야, 예. 넘어가는 수준만 아니라면야, 네. 그냥 4륜을 선택하고 더 좋은 옵션을 선택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4륜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자, 2.5, 3.4. 또 나뉘어요, 또. 이건 스팅어 사시는 분들이 또 2.5, 3.4 또 고민 많이 하시잖아요. 맞죠. 차주님은 좀 어떠셨는지. 이게 저도 이제 스팅어를 2021년부터 봤기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을 많이 했었고, 마찬가지로 또 이제 정보도 많이 탐색했었는데, 2.5나 뭐 2.0 스팅어는 뭐 짝팅어다. 그러니까 스팅어 커뮤니티 내에서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당연히 뭐 2.5랑 2.0은 선택 범위 없었고, 특히 이제 뭐 여기 이제 엔진 사운드라든가 아니면 각종 여러 가지 옵션을 선택하려고 했을 때는 3.3 외에는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어서 3.3만 생각했습니다. 자, 그리고 등글 보니까요. 네. 이게 또 그냥 AWD가 있고, 3.3 GT AWD. 네. 그리고 뭐 마스터즈 투어 패키지가 있고, 아크로 에디션, 트리뷰트 네네. 에디션. 네. 이것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좀 계시니까 일단 차주님 차량 그냥 3.3 GT AWD다 네. 라고 생각을 하면 되잖아요. 네. 이걸로 선택하신 이유가 좀 있었을까요? 이게 여러 가지 이름이 이제 뭐 서브네임이라고 붙는 것들이 뭐 마스터즈, 마이스터, 뭐 트리뷰트 이렇게 있는데, 제 거는 이제 마이스터라고 해서 2021년식 차량이고요. 그렇죠. 네, 스팅어 마이스터. 네. 뭐 제가 알기로는 트리뷰트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마지막에 단종되기 전에 한정판 나왔던 그 녀석을 말하는 것 같고, 마스터즈는 아마도 2022년 차를 말하는 것 같아요. 실례지만 거의 다 도착했는데. 네. 될까요? 예.
어떻게 뭐 주행하시면서 말씀하시기 편하세요? 아니면 그냥 들어가서 그냥 안전하게 주차를 하면서 말씀하셔서 편하세요? 내부에서 살짝 도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그냥 이제 오른쪽으로 들어가셔가지고 뭐 편하실 대로. 네네네. 그래서, 네. 네네네. 2021년이 마이스터 차량인데, 네. 저는 마이스터 하나만 보고 있었거든요. 즉 말하자면은, 이제 2020년식이라든가 2022년식은 아예 고려 대상이 아니고, 2024년에 산 것임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2021년식 마이스터만 고려를 했어요. 그 이유가 이제, 2022년식이랑 2022년식부터는 이제 기아라는 마크를 달고 나오고, 2020년식 같은 경우는 페이스트리프트가 되게 전이에요. 제가 원했던 거는 이 기아 마크가 들어있지 않은 이 마크가 붙어 있는 거, 그리고 페이스트리프트 이후의 차량을 구하고 싶었는데, 2021년식에만 그게 해당 모델이 있어서, 결국 마이스터 하나만 생각하다 보니까 마이스터를 고르게 됐습니다. 엠블럼 때문에. 네, 그게 제일 크죠. 뭐 엠블럼은 뭐 싸제로도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고 하지만, 네. 아무려면은 그게 뭐 이제 싸제를 했다는 후기들을 보면은 좀 티가 나는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렇게 좀 결정을 했다. 네. 자, 혹시 그 선택 옵션은 뭐 없나요? 이게 썬루프라든지 이런 것도 네네. 다 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그럼요. 이게 2021년에 처음 이제 신차를 이제 기아 센터에서 한번 시승 센터를 한번 통해서 한번 해보고, 네. 아, 이게 정말 좋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떤 내가 옵션을 넣을 것인가를 미리 다 생각해 본 다음에, 그때 당시에는 신차를 구매할 생각이었었어요. 그때는 신차로 알아보는 과정 중에서 내가 어떤 옵션을 넣을 것 같지, 죄송합니다. 아니, 우회전하셔야 돼요. 어떤 액세서리까지 넣을 것까지 다 생각을 해봤는데, 네. 그것들을 이제 중고차로 이제 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쉽지 않았어요. 신차 같은 경우는 내가 고르는 건데, 그쵸. 중고차 같은 경우는 내가 원하는 옵션들이 다 들어오는 거가 있을 때까지, 매물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네. 그것들이 이거 참 좀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생각이 되지만, 이제 최종적으로 들어가 있는 옵션은 이제 뭐 퍼포먼스, 모니터링, 렉시콘, 그리고 이제 와이드 선루프까지 해서 네 가지 들어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외관적으로는 이제 크롬 사이드 미러라고 해서 이게 정확한 명칭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손잡이라든가 아니면 일부가 이제 카본 형태로 들어가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액세서리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 차는 뭐가 빠진 거예요? 선택 옵션 다 들어가 있다 보면 되나요? 네, 다 들어가 있는 건데, 이제 고를 수 있는 것 중에서는 이 시트가 지금 레드 시트인데요. 네. 레드 시트랑 스웨이드 중에서 레드 시트를 고른 거고, 그 다음에 썸머 타이어랑 올 시즌 타이어 중에서 올 시즌 타이어 고르겠습니다. 근데 중고로 되게 원하는 옵션 잘 찾으신 거네요? 근데 이게 정말 저도 되게 이게 인연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제가 원하는 조건들이 대략 한 8가지, 9가지 되는데, 거의 10가지 되는데, 그것들 중에서, 네네. 남문으로 가는 건가요? 네네네. 네, 그것들 중에서 네.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들을 찾기는 참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요. 네, 그거가 딱 나타나서, 딱 하나, 이제 문 열었을 때 이제 웰컴 라이트라고 해서, 밑에 이제 스팅어라고 써있는 그런 라이트가 있는데, 그건 없더라고요. 이제 그거는 뭐 나중에라도 뭐 사제로 구하든가 생각은 있지만은, 그 외에는 뭐, 모든 것들 다 갖추고 있는 그것도 이제 3년 된 차가, 2021년 차가 18,750km밖에 안 된 거를 이제 구할 수 있는 거는 정말 인연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야. 자, 그렇다면 이제 차량 금액인데 혹시 얼마에 구매를 좀 하셨는지? 이 부분도 이제 조금, 제가 말이 좀 길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할 말이 좀 있는데, 네. 이제 스팅어는 아무래도 뭐 단종됐고, 뭐 비인기 차량이고 그러니까 감가가 엄청 세게 맞지 않냐는 질문을 아주 많이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싸지는 않습니다. 이제 이게 2021년식이고 18,750km인 상태에서, 이제 신차 대비 70%라고 써 있었거든요. 실제로 저도 이제 그때 당시에 G70은 어떤지 G80은 어떤지 같은 연식의 같은 키로수로 어떤지 찾아봤는데, 뭐 70에서 75% 비슷비슷했어요. 그래서 스팅어가 아직까지는 중고차 수요가 좀 있어서 감가가 그렇게 심하진 않구나.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걸 신차로 쓰면 5,700만 원인데, 이거를 산 가격은 3,750만 원이었습니다. 3,750 정도. 네. 여기서 이제 뉴턴이 되거든요, 사실. 네. 여기서 그냥 도시면 되실 것 같고. 이거 혹시 그러면 개인 직거래는 아닌 거죠? 이제 상사 통해서 구매하신 거예요? 상사 통해서 구매했습니다. 혹시 결제는 어떻게 하셨는지? 현금 일시불로 구매를 했고요. 현금 일시불. 정말 멋지네요. 이렇게 제 마음에 드는 차량이
저키로수에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옵션 다 갖고 있는 것들을 구하기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해갖고 뭐 지지부진하는 것보다 빠르게 그냥 결제를 다 해버리고 갖고 오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렇죠. 그냥 그 딜러가 다른 말씀 못하시게 그냥 현금으로 다 일시불로 구매하고 왔습니다. 이야. 자, 혹시 구매 팁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차량을 구매하면서 상사분을 통해서 구매를 하셨다고 하니 네. 물론 이제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어요. 딜러분이 네. 아무 말 못하게 이제 현금을 사라. 네네. 그게 사실 첫 번째 구매 네, 팁이고 네, 네, 또 네. 다른 구매 팁이 좀 있을까요? 뭐 일단은 뭐 이게 중고차 업체 상사들마다 다 정책이 달라서 뭐 어떤 곳은 이렇다 저랬던 곳은 저렇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어렵지만은 일단 제가 구매했던 곳은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게 차를 갖고 있는 차고지가 부산이었어요. 저는 서울 사람인데요. 네, 부산이었다고요? 부산이었는데 재밌다. 이제 이거를 어떻게든 제가 이거를 그렇지. 보고 싶은데 가서 볼 수는 뭐 물론 있겠지만은 뭐 그 정도까지 노력을 해서 알고 보니까 뭐 이제 뭐 가짜 매물이었다거나 아니면 뭐 심각한 그치, 하자가 그치. 있어서 도저히 내가 이걸 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는 어. 그런 것들이 걱정됐었는데 네. 뭐 요즘 트렌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업체에서는 라이브 유튜브 라이브로 그걸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랑 통화를 하면서 실시간으로 제가 궁금한 것들을 물어봐주면은 그 실시간 답변을 하고 뭐 제가 시동 걸어주세요, 뭐 트렁크 열어주세요, 뭐 잡소리 안 나는지 들어주세요 이런 것들을 다 했을 때 그 실시간 다 보여주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상 가서 본 거랑 큰 차이가 없는 그래서 가서 살지 한번 제가 가면은 가서 살지 말지만 결정하면 되는 그런 상황까지 이제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진짜 고맙다기보다는 이제 거기 정책이었던 게 여기는 8일 동안 이제 차를 물릴 수 있게 해줘요. 쭉 가시면 돼요. 네네. 차를 8일 동안 물릴 네. 수 있게 해줘갖고 제가 이걸 사서 집에 가져간다고 해도 명의 이전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8일 동안은 그 상사 명의로 돼 있다가 제가 구매 확정을 8일 뒤에 말씀드리면은 그제서야 명의 이전 해주는 그런 구조였었어요. 그래서 약간 안심하고 구매했던 게 있는데 중고차 사실 때 물론 뭐 이 조건이라든가 뭐 가격 이런 것들을 보신 거 좋지만은 제도가 좀 내가 이제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 그런 중고차를 사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야, 그거네. 약간 엔카 보면은 엔카 보증. 네, 뭐 저거 있잖아요. 약간 뭐 7일 동안 타보고 네, 결정하라. 타보고 결정하라. 네네. 약간 그런 거 비슷한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거랑 비슷한데 이제 이건 하루 더 보장돼 있는 그런 하루 더 보장되어 있는. 네네. 이거 유튜브를 통해서 네네. 했고 네. 거의 리모컨 수준이었네. 홈쇼핑 수준이었네, 그렇죠? 네. 1대 홈쇼핑 전화해가지고 네. 이거 시동 좀 켜달라. 이거 뭐 해달라. 뭐 네. 해달라. 성능은 그거 좀 보여달라. 네. 다 전화를 해서. 네네. 머리 좋으시다. 그래서 되게 좋은 업체를 만나서 좋은 차도 만났다 생각합니다.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그랬다. 네네, 맞습니다. 네, 좋은 꿀팁이죠. 자, 보험료죠, 차주님? 네. 궁금해요. 한 얼마나 가시는지. 제가 이제 직장이 이제 집에서도 멀지 않아 여의도에서 동작구에서 여의도로 이제 직장을 다니거든요. 그래서 차를 탈 일이 별로 없어요. 네네. 이제 지하철을 타도 이제 금방 한 20-30분 정도면 도착을 하기 때문에 평소에는 거의 안 타고 특히 여의도 같은 경우 주차할 곳이 없어갖고 그래서 거의 이제 차를 타고 다니지 않다 보니까 이제 연간 키로수 자체가 뭐 6,000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보험사가 보험료를 책정할 때 7,000km를 기준으로 이제 책정을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저는 보험사가 일반적인 보험사가 가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좀 탄만큼만 내는 퍼마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택하는 게 좋다는 거에서 퍼마일로 지금 가입을 해서 지금 연간이 아니라 이제 월 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월 보험료를 5만 원 정도 내고 있으니까 뭐 이대로 만약 곱하기 12 했을 때 네네. 6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60만 원? 네. 괜찮다. 네네. 자, 네. 그냥 차를 그냥 여기 아무 데나 가셔가지고 주차를 좀 하셔도 되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네네. 좀 편안하게 말씀하셔도 되시니까. 자, 다음 질문 이제 연료인데요. 예. 일반유, 고급유 현재 어떤 걸 좀 넣고 계신지. 고급류 쓸 때도 있고 일반유를 쓸 때도 있는데 그래요? 네, 그게 꼭 그냥 특정 유종으로 필터링을 하는 것은 않고 그냥 가봤는데 마침 또 되는 곳이 고급류다. 그냥 굳이 뭐 빽하지 않고 그냥 고급류 넣고 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어디 한 곳에 딱 주유소를 정착하고 넣으시는 게 아니라 그냥 가다 보면은 좀 싼 데 있으면 넣고 그냥 일반적으로 셀프 주유소가 저렴하기 때문에 셀프 주유소를 택하고 있어요. 셀프 주유소로. 네. 그럼 또 여쭤봐야죠. 또. 일반유 넣었을 때랑 고급유 넣었을 때 네. 차이 좀 느껴지시던가요? 노킹이라든지 연비라든지 뭐 잔진동이라든지.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네네. 제가 이런 말을 썼을 때 그냥 그거 기분 탓이야 라고 했지만은 이제 고급유를 넣었을
들었을 때 좀 승차감이 좋아지는 기분이 일단 들고요. 아, 기분이? 네, 기분이 드는데 요거는 그냥 야 그거 사람이 느낄 수 없을 정도다. 네네. 해서 막 그냥 뭐 기분 탓일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지만은 네. 일단 확실히 네, 뒤에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느껴지고 네. 뭐 이제 괜찮았어요, 연비면에서는 네네. 그냥 뭐 예를 들어서 11km 나올 게 12km 나온다. 음. 요 정도의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아, 11km 나온 게 12km? 네네. 1km 정도 차이네요? 네네. 크게 느껴지지 않는데 이게 뭐 아마도 주행하시는 습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 주행 습관에 대해서? 네. 그리고 노킹은 약간, 좀 그러니까 노킹이 전혀 없죠? 그냥 승차감이 좀 좋아진다는 느낌. 네, 그 정도만 한 느껴집니다. 1km 정도. 그래서 지금은 그냥 있으면 있는 네.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놓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만땅 비용인데 한 얼마 들어가는지 이게 탱크 용량 혹시 아시나요? 제가 뭐 이제 보통 이제 제로까지는 안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도 한 100km 남았을 때만 넣는 편이거든요. 네. 근데 그랬을 때 그래도 가장 많이 들어가 본 게 한 11만 원 나왔다 생각했습니다. 일반유 기준이죠? 네, 일반유 기준입니다. 고급유 쓰면은 뭐 리터당 한 1, 200원 차이 나니까 네. 그 정도 더 플러스 하면 될 것 같고. 네. 탱크용 용량까지 잘 모르시죠? 60리터로 알고 있습니다. 60리터 정도. 자, 그 정도 넣었다라고 가정하면은 한 11만 원 정도 네. 넣었다 치면 몇백 킬로 탈 수 있다라고 보면 될까요? 이 차를 시선 딱 걸었을 때 나오는 거는 500km, 500에서 520km 나오고 트립상, 나와요. 네. 계기판상. 네, 계기판상으로 520km가 나오는데 지금 현재 뭐 265km 나와 있죠. 절반 됐는데 265km니까 대충 이제 계산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가끔씩 이제 지방에 있는 주유소로 가면은 사장님께서 그냥 굳이 이제 풀까지 넣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미 다 들어간데도 추가로 축축축 하고 더 넣어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530까지 나온 적이 있었고 그냥 저 혼자 셀프로 넣었을 때는 501에서 504까지는 나옵니다. 트립상. 네네. 근데 실제랑 똑같나요? 그거를 체크해보지는 않고 있는데 어차피 여기 나와 있는 계기판에서 뭐 주행 가능 거리라고 하는 게 제 평소에 타고 있는 습관을 고려해서 나온 거라고 하니까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비슷하지 않을까. 네. 아, 연비죠. 실제 타보시니까 연비는 좀 어떠신 것 같으신지. 연비가 이게 K5 LPG를 탈 때는 정말 부담 없이 그냥 그렇지. 아무 데나 갖고 다녔는데 LPG였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이 차를 갖고 그냥 동네 가까운 마트를 간다. 연비가 3 나옵니다. 3 나오고. 그러니까 뭐 거의 제가 뭐 지바겐 이 전비가 낮다는 말을 들었을 때 3, 4 나온다 말을 들었을 때 야, 그래? 했는데 이게 3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정말 도심 중에는 최악이구나라고 생각이 들긴 하고 만약에 이제 좀 멀리까지 갔다 온다. 스포츠 모드 켜지 않고 컴포트 모드 상태로 이제 뭐 이제 지방을 갔다 오거나 지방 국도를 타고 온다 하면 12까지 나옵니다. 아, 12? 네. 야, 이제 차량 타기 전에 이 정도 연비는 좀 예상을 하셨죠? 그래도 많이 검색하시면서.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인터넷 나와 있는 것보다 훨씬 낮을 거다라고 들었지만은 3이라는 숫자를 봤을 때 이제 기절초풍한 줄 알았죠, 진짜. 야, 기절초풍. 그래서 스팅어가 별명이 좀 있었어요. 그쵸? 네, 뭐, 기름 먹는, 뭐. 네네, 뭐, 기름 먹는, 뭐, 그런 걸로. 3이라는 숫자를 봤을 때 이제 기절초풍한 줄 알았죠, 진짜. 야, 기절초풍. 그래서 스팅어가 별명이 좀 있었어요. 그쵸? 네, 뭐, 기름 먹는, 뭐. 네네, 뭐, 기름 먹는, 뭐, 그런 걸로. 무튼, 뭐, 네. 약간 그런 별명이 있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그 정도, 이제 또 LPG를 LPI를 또 타셨으니까 네네네. 또 체감이 좀 많이 됐다. 네. 자, 그리고 그 차량 용도는 혹시 이 차는 현재 어떤 용도로 좀 타고 가고 계신지? 출퇴근으로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내지는 2주일에 한 번 정도 타고 있고, 뭐, 이제 보통 주말에 이제 스팅어 모임에 들어가서, 스팅어 모임에 있는 사람들과 그래도 한 100 넘었죠. 한 거의 한 500km 정도 타는 그 정도로 타고 있습니다. 드라이빙용으로 네, 드라이빙 타고 있다. 네. 한 달 유지비인데, 네. 한 기름값으로 거의 한 달 1000km 정도 타시는 거죠? 한 달에 1000km는 못 합니다. 이게 절대로. 왜냐면은 제가 실제로,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막 모임을 다니고 있어서 500km씩 타고 다니긴 하는데 이 모임을 만약에 제가 그만두게 되면은 아마 연간 총 주행이 6000 정도밖에 안 돼요. 왜냐면 제가 K5를 진짜 오질나게 타고 다녔을 때 6000밖에 안 됐었는데 7000이 안 됐었는데 네, 이거 제가 오질나게 탄다는 기준은 연간 5000 정도이기 때문에 5000 정도? 네, 그냥 6000이라고 했을 때는 한 달에 500이에요. 한 달에 500인 거고 이제 이거를 이제 뭐 기름값으로 환산을 하면 한 달에 그렇게까지 제가 자주 타진 않으니까. 그쵸. 네, 뭐, 얼마 나오지는. 근데 지금 현재까지는 그래도 한 달에 1000km, 지금까지 3000km 타신 거잖아요. 그쵸? 네, 지금까지 3000km 탔는데, 한 달에 1000km 탔지만은, 앞으로는 그렇게 탈 일이 많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이 차 외관 디자인이죠? 네네. 현재 기준에서 외관 디자인을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일단, 뭐, 이제, 기존의 광진구 남자님 채널에 나와 있는 저랑 동일한 이제 스팅어 마이스터 3.3 GT 4륜
모델 갖고 계신 분께서 탑 3, 탑 세 번째라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탑 1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차가 단종됐지만은 뭐 다시 뭐 과거로 돌아가서 같은 돈으로 비용을 산다고 했을 때 다시 스팅어를 사고 싶은 그런 외관이라 마음에 그 정도로 외관 디자인이? 개인적으로는 뭐 이제 페이스리프팅 되고 나서 뒷면이 이제 저렇게 일자로 바꿨는데 원래는 동그라미였다가 이렇게 일자로 바꿨는데 개인적으로는 이전 모델이 낫다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그건 그 나름대로, 그건 그 나름대로 이제 뭐 구형이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에 있는 것들이 또 지금에 있는 그 후면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드는 건 아니라서 지금 뭐 디자인이 예를 들어서 100점을 준다고 했었으면은 뭐 이제 포르쉐, 그러니까 이제 외제차들을 어차피 외제차 제외했었으니까 국산차 중에서는 98 내지 97 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외관 디자인 정말 만족스럽다. 네. 특히 이제 제가 원했던 이제 후드가니시라든가 앞에 저거 있잖아요. 그거라든가 아니면 이제 레드 시트를 골랐잖아요. 레드 시트라든가 뭐 이제 와이드 선루프 있는 점 그런 점들도 다 외관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더없이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자, 그렇다면 실내 디자인이죠. 네. 실내 디자인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이게 스팅어가 이미 단종이 됐지만 마지막까지 이제 스팅어에 대해서 가장 많이 지적이 됐었던 거는 이거 프리미엄 모델이라더니 어째서 이거 이렇게 좀 플라스틱 같은 거라든가 저쪽에 있는 저기 뭐 버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K5랑 다를 바 없는 걸로 했냐. 이 점에 대해서는 불만이 좀 있습니다. 이제 외관이 아닌 이제 내부 디자인이 왔었을 때는 그런 것들이 제일 먼저 눈에 띄지만은 저는 뭐 이렇게 이보다 고급인 거를 이렇게 만져본 적 없어서 예를 들어 뭐 스탱이라든가 뭐 알루미늄 그런 것들을 뭐 제가 직접 이렇게 타고 다닌 적 없었기 때문에 본 적이 있어도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불만은 뭐 없진 않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불만스럽네 아주 아쉽네라고 생각하는 점까지는 아니고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편이고 레드 시트 그러니까 색깔이 시트가 빨간색인 게 좀 특이하다는 반응이 많으세요. 그리고 어떻게 레드 시트를 선택했냐라는 것들도 이제 사람들이 항상 지적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게 진짜 다른 선택지가 스웨이드 아니면은 블랙 아니면은 브라운인데 이 중에서는 레드 시트가 가장 마음에 들어서 저는 이제 만약 신차를 고른다도 레드 시트 고를 생각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점이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고 그 외에 뭐 이제 내가 스팅어 튜닝을 정말 안 했지만은 그래도 요건 했다라고 한 부분 중에 이제 벤풍구라고 해서 이제 벤츠랑 똑같은 이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한 경우가 있는데 전 그조차도 안 한 상태예요. 뭐 그럼으로 인해서 혹시 모를 이제 사진으로는 나타나지 않는 실제로 봤을 때 보이는 어딘가 모르는 좀 어색함, 산티 그런 것들을 좀 우려해서 일단 얘도 건들지 않고 앰비언트 라이트도 조금 이제 뭐 사제로 하면은 이제 색깔이 바뀌고 그러던데 그런 것들은 적용되지 않았지만은 아직까지는 마음에 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자, 이 차를 처음 타서 첫 느낌인데 아무래도 K5를 타시다가 이 F를 탔을 때 또 좀 첫 느낌이 좀 어떠셨는지 3.3을 타셨을 때 이게 뭐 기아 자동차의 고질적인 어떤 문제인 건지 공통적인 문제인 건지 아니면 스팅어의 문제인 건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30km대를 주행을 하다가 이제 앞에 차가 멈춰서 이제 저도 이제 뭐 브레이크를 밟든지 아니면 이제 타력 주행으로 이제 진행하다 보면은 속도가 줄어들잖아요. 이게 25에서 21 사이에 보통 23에서 21 사이에 차가 뭐 울컥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뭐 미션 문제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어떤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속도가 줄지 않거나 아니면 갑자기 뭐 가속을 하거나 그런 문제는 없지만은 이게 반드시 그 구간에서만 나타나는 그런 이제 미션 문제가 있대요. 근데 그게 뭐 어떤 이유가 있겠지만은 제가 느끼기로는 맨 처음에 샀을 때 이거 내가 브레이크를 밟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울컥하지? 이거 좀 잘못 산 거 아닌가 걱정 많이 들었었고 이게 또 100km 구간대 100에서 한 105km 구간대 한 번 더 있어요 그게. 그래서 그거가 조금 뭐 걱정되는 부분은 있었지만은 지금은 좀 익숙해져서 괜찮지만 이제 오른쪽 사람이 이제 오른쪽이 아니거나 다른 뒤에 사람들이 좀 놀랄 때는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요? 갑자기 왜 브레이크 밟았는데 브레이크 안 밟았거든요. 그래서 브레이크 밟은 것도 아니고 속도는 정상적으로 5, 4, 3이 1 줄어들고 있는데 이제 미션 때문에 이렇게 좀 엔진이 울컥한 느낌이 좀 들어요. 그걸 처음 타서 딱 느끼신 거를? 네, 이제 조금 놀랐죠. 근데 이거는 기아 시승센터 가서 탔던 스팅어도 마찬가지였어서 그러니까 그 시승센터도 이제 성수동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길이 막히는 중이었는데 좀 저속 주행하다 보니까 차가 이렇게 하길래 이게 대체 뭐지 했는데 이제 좀 알게 된 거죠. 얘가 원래 미션이 이렇구나. 그래서 그런 것들이 스팅어의 문제인지 아니면은 V6 람다 엔진의 문제인 건지 뭐 모르겠지만 그 점이 조금 걱정이 되긴 하고 그리고 이제 사자마자 느낀 건데 이 썬루프에서 잡소리가 있을 거다. 이건 없을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는 스팅어라서가 아니라 그냥 국내 차들에서 많이 느껴지는 그런 공통적인 현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오면서는 이제 안 느껴졌는데 못 느꼈는데 이제 못 느꼈는데
느껴질 때가 있어요. 특정 차진도. 진동이라든가 뭐 그럴 때 이렇게 좀 드드드드드 하거나 아니면 까르르 한 소리 나는데 이거는 뭐 고치기가 뭐 어려운 건 아니다. 뭐 그리스 바르면 된다. 뭐 자가 관리도 가능하다 해서 뭐 이거는 그렇게 걱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일단 그 두 가지 포인트를 처음에 네. 탔을 때 느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좀 예민하신 분들은 좀 그러겠다, 그렇죠? 네. 좀 예민하신 분들은 그럴 수 있죠. 특히 미션이나 이 썬루프 잡소리 같은 경우는. 자, 그리고 뽑기운인데요. 아, 그렇죠. 뽑기운이 혹시 스팅어, 물론 뭐 모든 차들이 좀 있겠지만 네. 뭐 스팅어에 대한 차주님의 이 뽑기운은 괜찮은 편이신지? 네, 이게 스팅어를 매입하기 전부터, 또 매입이라고 했네요. 아, 괜찮아요. 네. 네, 스팅어를 사기 전부터, 굉장히 이제 많은 걸 알아봤죠. 얘가 뭐 고질병이 무엇인지, 뭐, 네. 특히 좀 유명하신 이제 유튜버 중에 이썹 있잖아요. 뭐 네, 있어. 좀 유명하시죠. 네, 그분도 이제 스팅어, 이제 이제 옛날 모델, 2018년 모델 타시면서 느꼈던 점들 보면서 이런 문제가 있다. 뭐, 엔진 열이 좀 있다. 뭐, 이제 뭐, 브레이크 디스크 열 변형이 있다. 뭐, 이런 것들 등등 여러 가지 조사를 한 게 있어요. 대충 한 12개의 고질병들을 조사해서인데, 네. 12가지, 이게 잡소리 한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11가지들은 네. 전부 다 제 기준에선 검사를 합격했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자료 사진 보여드릴 수 있는데, 네네. 그러니까 실제로 저는 부산 갈 때 제가 체크해야 할 사항들을 이제 엑셀로 뽑아서 가져갔었거든요. 이야. 딜러가 놀라시더라고요. 음. 어떻게 고객님 이런 걸 다 뽑아오셨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무슨 검수하는 사람처럼 엑셀에서 이렇게 V 체크 해가면서 이것들은 걱정됨. 집에 가서 확인해봐야 이런 식으로 해가면서 한 2시간 정도 제 스스로 검진을 하고 차를 이제 대박. 얻어왔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제 여러 가지를 검진했어요. 아니, 저 리모컨으로 거의 띠디딕 하고 차도 레카를 해서 받으신 거 아니었어요? 부산 가서 직접 가져왔어요. 아, 이거를 내가 레카가 혹시 모를 이제 오다가 생길 수 있는 고장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실제로 보면은 그러면 저거네. 차주님께서는 전화로만 일단은 다 하고 네. 홈 서비스 받은 건 아니네요, 그러면? 네네 직접 가서 가져왔고요. 그러면 이제 전화상으로 미리 다 확인할 거 다 확인을 하고 네네네. 내려갔다는 거구나. 네 맞습니다. 내려가서 이제 네네. 엑셀로 뽑아와 있는 A4인지 네. 직접 체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한번 직접 부산에 서울까지 갖고 와봐야겠다. 또 금요일이었거든요. 그쵸. 그래서 뚫리는 곳은 잘 뚫리고 서울 오면 오질나게 막혀있구나. 이 부분을 미리 예상을 하고 그러면 이제 내가 고속 주행도 해보고 저속 주행도 해보고 이제 정속 구간에서는 스마트 크루즈도 해보고 이것도 다 해볼 수 있으니까 네. 그냥 하루 만에 내가 이 차에 대한 모든 걸 알 수 있겠구나. 주행적으로는 알 수 있겠구나 해서 직접 가져오는 선택을 했습니다. 야. 휴가를 쓰고 갔다 왔죠. 그 11가지 좀 궁금한데요. 네. 그건 그냥 뭐뭐 체크하셨는지 정도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도 메모를 해놓은 게 있는데. 한번 봐주세요. 네, 잠시만요. 궁금하다. 네. 그 11가지 포인트가 뭐가 있었을까? 대부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네. 그걸 많이 보잖아요. 성능지, 사고 유무를 많이 보는데 네. 또 우리 차주님께서는 11가지도 체크를 했다. 스팅어의 문제점. 이게 사람마다 이게 고질병이에요, 이게 고질병이에요 라면서 내가 갖고 있는 문제들은 다 고질병을 알고 계신 분들이 대박. 그런 분들도 있고 네. 어떤 분들은 이게 실제로 고질병인 것도 있고 아니면은 고질병이 아닌데 고질병을 알고 계신 분들도 좀 있어갖고 그래서 좀 보면은 네. 뭐 무선 충전 시 핸드폰에 그런 과열이 생긴다. 네, 과열. 그런 문제가 이것도 아마 구형 모델에 해당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장거리 운전 시, 이거 이서비 말씀하신 건데, 이제 장거리 운전 시 운전석 오른쪽 센터 콘솔. 네네. 여기에 고열이 있을 수 있다. 여기 밑에요? 네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이쪽에 센터 페이셜부터 이쪽에서 네네. 열이 느껴진다. 네네. 그래서 여름에 너무 덥다라는 반응이 있었는데, 이것도 신형 모델 넘어오면서 없어진 문제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퀀텀 로직 사운드라고 해서 관객 모드, 무대 모드 이렇게 바꾸는 게 있어요. 그래서 소리가 좀 뒤에서 들린다, 앞에서 들린다 이렇게 바꾸는 게 있는데 그걸 하다 보면 갑자기 소리가 꺼져버리는 현상이 있다, 막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래 그 문제는 없었는데 그 차주도 좀 주행을 하다 보니까 생긴 문제였다라고 해서 이것도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부 소음이 있다, 뭐 이런 얘기 있는데 하부 소음은 그거는 뭐 단점 중에 하나인 거지, 뭐 이거는 뭐 결함까지는 아닌 것 같아서. 뭐 디스크 열변형 있었고, 그다음에 레터럴 암이랑 텐션암 같은 게 가끔씩 이게 잘못 나온 게 있어서 한번 고쳐봐야 될 때가 있다. 그런 얘기 있었고, 그다음에 이것도 스팅어 고질병이라는데 시트가 안 움직일 때가 있대요. 시트가. 네, 그래서 그것도 이제 확인해봤었고, 또 웨더 스트립이라든가 글라스런이라고 해서 풍절음 같은 게 좀 유달리 나는 모델이 있었대요. 그런 것들은 아마도 이제 접합 부위가 좀 잘 안 됐거나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그것도 이제 뭐 임시적으로 이제 뭐 사람이 이용자가 할 수 있는 거긴 하지만은 그런 것들도 이제 단점으로 지적됐었습니다.
여러 가지 전부 다 읊어주신 거죠? 네네. 뭐 여러 가지 또 있는데 뭐 마감에서 범퍼 단차가 있다는데 이거는 외제차도 있을 수밖에 없는 거 그쵸. 같고 네, 여러 가지 뭐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정도? 네. 아, 대단하시다. 네. 이 영상 보신 분들은 이제 스티커 11가지 문제점을 여기다 체크를 하시면 되겠네요. 굳이 네. 이 영상 제 혼자 다 가져갈 필요 없이 우리 차주님께서 영상을 네, 진짜 많이 봤기 때문에 다 많이 보시고 조금이라도 문제 있는 건 메모. 네. 메모. 딜러분이 다 확인하고, 좋다. 대박. 그래서, 이 차는 일단은 내 차는 일단 정상. 네, 차주님 기준에서. 자, 이제 튜닝한 거는 올 순정. 네. 그리고 시트의 착자감인데요. 사실 네. 이 시트의 착자감, 시트를 좀 평가 좀 해주신다면 네. 좀 어떤가요, 시트? 이게 나파 시트 가죽이라는 걸 쓴대요. 네네. 물론 뭐 나파 시트가 차량에만 들어간 건 아니고 음. 그냥 뭐 가구에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네네. 이게 뭐 네네. 그래봤자 가죽인데 뭐 다르겠어라고 그치. 싶었지만은 네. 이게 그 네. 다른 일반적인 시트에 들어가는 시트들은 좀 그 딱딱한 느낌이 들거든요. 요거는 뭔가 좀 순면 팬티 같은 팬티 좀 죄송합니다. 네. 순면으로 된 뭔가를 이제 대고 있는 느낌이었어. 이게 뭐가 딱딱한 느낌이 아니라 대고 있으면 진짜 감싸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나파 시트가 좋긴 좋구나. 뭐 진짜 고급 외제차들은 어떤 것을 쓰는지 모르겠지만은 이건 편하긴 편하구나. 그리고 이제 밑에서 이제 통풍 시트 같은 거 쓰면은 좀 얇아서 좀 더 그 냉감이 잘 느껴지는 편이고요. 아, 좋은 거죠? 네. 자, 그래서 시트는 굉장히 만족스럽다라고 하면 될 것 같고, 이 차의 시트 포지션인데요. 네. 좀 어떻다라고 보면 될까요?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이게 지금 앉아 계신 이 자세로 봤을 때 이게 지금 딱히 너무 앞도 아니고 너무 뒤도 아니잖아요. 예. 근데 뒷사람이 탔을 때 불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여태까지 탄 뒷사람들은 전혀 괜찮아. 이제 뭐 높이는 좀 아쉽긴 하지만은 앞에 좁진 않다. 이렇게 말씀하셔갖고 뭐 착자감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은 안 하고 있습니다. 승차감도 괜찮네요. 네네. 이 차의 시트 포지션도 굉장히 좀 앞유리라든지 전반적으로도 굉장히 편안하다. 네, 맞습니다. 스팅어가 좀 차가 좀 낮아서 그쵸, 네, 맞아요. 낮아서 이게 뭐 위에 안 보이지 않겠냐 싶어요. 네네, 맞아요. 이게 시트도 이제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어서 네네. 높이도 조절이 가능해서 개인적으로는 뭐 착자감에 대해서는 걱정은 안 합니다. 사실 뭐 어떤 체형이든지 간에 어떤 분들 다 굉장히 불편함이 딱히 없다라고 보면 되겠죠. 180 넘어가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좀 불편할 수 있겠다는 점에 대해서는 차주님 키 한 180 되지 않나요? 176입니다. 아, 4cm 넘으신 분들은 네. 좀 네. 한 번쯤은 좀 앉아봐야 될 것 같다. 네. 이게 아무래도 이게 머리 그냥 위가 꼭 이렇게 어디 부딪혀서가 아니라 이렇게 그냥 덜컥만 해도 부딪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 와이드 선루프 같은 경우까지 이렇게까지 가려나 제가 봐도 한 4cm면 닿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180은 그냥 못하는 걸로 할까요? 네, 그러니까 못하는 데보다는 이제 한 번쯤은 좀 앉아보고 한 포지션 좀 잡아봐야 된다. 네. 그렇죠. 자, 그다음 질문이죠. 핸들의 그립감인데 이 스팅어 그립감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이게 이것만큼은 조금 이제 불만이라거나 아니면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느낄 수 있겠는데 정말요? 이게 이제 그 안에 스티치가 이렇게 있어요. 네. 이제 스티치가 있는데 있어요. 이걸 딱 잡고 운전을 할 때 이게 스티치가 좀 안쪽에서는 좋았을 것 같은데 엄지손가락으로 이 스티치를 계속 만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이거를 잡고 있으면 부드러운 가죽인데 소가죽인데 스티치를 잡고 있으면 아무래도 조금 따기보다는 그래도 좀 불편한 감각이 있고 마찰이 있다 보니까 마찰 때문에 오히려 좀 잡기 좋지 않겠냐라고 생각하겠지만은 개인적으로는 이게 좀 뭔가 오랫동안 꽉 잡고 있으면은 아플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걱정이 되고 이 지금 말씀하신 김에 이거 이제 패들 시프트 연장 제가 단 건 아니고 전차주께서 다뤄주셨는데 이거는 개인적으로는 핸들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되게 디자인 외관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생각을 하고 제가 달진 않았지만은 있어서 너무 이쁜 것 같다 생각합니다. 있어요. 굳이 없어도 불편하진 않죠. 제가 기본적으로는 그 패드 시프트를 이용을 안 해서 수동 운전 안 하기 때문에 크게 필요는 없는데 그냥 뭐 외관상으로 외관상으로 미적 구성상. 그리고 뭐 두께감도 괜찮죠? 네, 좋습니다. 이게 구형 모델 같은 경우는 좀 더 두꺼운 걸로 좀 더 얇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그래도 직거는 움직이는 데는 불편함이 없어서. 무게감인데 돌렸을 때 무게감 무거운 편이에요, 가벼운 편이에요? 가볍습니다. K5랑 비교했을 때도 좀 작다는 느낌도 들고 뭔가 D컷이라서.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움직이는 조향 감각은 뭐 K5라든가 이전에 탔던 2350 비해서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좋다는 거는 이제 가볍고 그 차보다 좀 더 가볍다는 거죠. 네네네. K5하고 비슷하죠. 이게 그 무게감은 이렇게 돌렸을 때 이게 좀 더 가볍다는 느낌은 들긴 하는데 뭐 그거를 뭐 제가 개량화에 대한 수치로는 모르고 그리고 스포츠 모드도 넣으면 좀 더 묵직해지고 또 하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그렇죠. 자, 이거 주차했을 때의 회전 반경이라든지 약간 그런 건데 네. 사실 뭐 특이사항이 좀 있나요? K5보다는 얘가 좀 뒷면이 좀 길어서 실제로 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뭔가 이게 차폭이
그러니까 바퀴랑 바퀴 사이 이게 공간이 넓다 보니까 회전을 그러니까 후면 주차를 할 때 회전 반경이 조금 더 길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K5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와서 돌아도 상관없었는데 이 친구는 좀 미리 좀 돌아놔야 된다, 허브를 해놔야 된다, 그런 감각은 좀 있지만은 뭐 그 점이 뭐 불편하진 않습니다. 그 정도 특이사. 자, 버튼부 위치 편의성인데요. 네. 일단 운전석도 창문 쪽 왼손을 딱 얹었을 때 사장님, 창문 버튼은 정위치에 있다, 아니면 좀 앞에 있다, 뒤에 있는 것 같다. 그 다른 기아차들과 비교했을 때 좀 특이사항이 느껴지진 않고 버튼 쪽으로는요. 센터페시아 쪽에서는 뭐 일단 이거가 이전 모델에서는 좀 불편했었는데 되게 직관적인 위치에 있는 것 같다는 표현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에어컨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게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건 내비게이션의 끈 화면인데 이거를 이 버튼의 활용성이 되게 좋을 것 같아갖고 이게 바로 이제 비상등 왼쪽에 있는 버튼이잖아요. 그쵸. 이것들은 여기에 뭘 설정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좋아질 것 같아요. 사용성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좀 좋고, 뭐 그 외에 사람들이 라디오 잘 안 들으니까 그쵸. 좀 이런 것들은 위치를 바꿔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저 개인적으로 라디오 듣기 때문에 라디오 듣기 때문에 좀 괜찮게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뭐 기아 자동차가 이런 디자인을 내놨고 사람들한테 익숙해지라고 만든 거기 때문에 제가 익숙해지고 있는 과정이죠. 익숙해지는 과정이다. 네. 그리고 밑으로 좀 내려가 볼까 그러면? 네. 공조리도 다 직관적이거든요. 여기 이제 통풍 엉따 밑에 있고 드라이버 모드까지도 있는데 여기 사실 뭐 불편한 거는 좀 없으신지? 네, 개인적으로는 이제 뭐 오른쪽 사람이든 아니면 왼쪽 운전자든 열감 시트, 그러니까 이제 그 통풍 시트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엉따 같은 거 해줄 때 앞에만 보고도 조작할 수가 있어서 개인적으로 되게 직관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뭐 드라이브 뭐 바꿀 때도 밑을 볼 일이 없어요. 밑을 볼 일이 없고 그냥 앞에만 보면서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다 합하면서. 자, 그렇다면은 뭐 사실 뭐 핸들도 특이사항이 없죠. 오른쪽에 반자율 주행 들어가 있죠, 이게. 네네네. 왼쪽에 핸들 특이사항이 없고 계기판도 아날로그와 가운데가 디스플레이 전자식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위치나 편의성도 딱히 불편한 건 없다. 네, 이것도 어차피 핸들도 그러니까 핸들도 위치 변경이 가능하고. 네네. 그래서 크게 불편한 거 없고 HUD도 있죠. 네, HUD. 그거 좀 괜찮네. 많이 쓰시나요? 네. 그 정도. 그 다음에 수납 공간을 좀 여쭤볼게요. 운전석 쪽. 네. 이런 뭐 컵홀더라든지 이런 수납 공간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스팅어. 이게, 네네. 여기가 컵홀더 공간이잖아요. 네. 컵홀더 공간이 이게 다른 차도 마찬가지지만 여기가 좀 크고 여기가 좀 좁아요. 그러네. 네. 그래서, 여기는 라지 사이즈가 들어가는데 여기 라지 사이즈가 안 들어가거든요. 그런 점들은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여기는 수납 공간이 있기는 한데, 뭘 담기는 좀 불편하고, 여기 전자기 같은, 여기가 이제 충전기. 네, 충전기라서 전자기가 올려놓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수납 공간이 없다라고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야, 이거 딱 열면은 솔직히 말해서 네. 되게, 어제 엄청 깊은 게 나올 거라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바로 그냥 요 정도 사이즈. 네, 맞습니다. 사장님은 딱히 불편하신 건 없죠? 뭐 여기 제가 차에다 뭘 많이 놓고 다니는 편이 아니라서, 그리고 이제 뭐 왼쪽이랑 오른쪽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트렁크가 좀 넓은 편이라서 트렁크에는 거의 다 놓고 다니니까 불편한 거는 많이 못 느끼고 있어요. 자, 이 차의 승차감 서스펜션인데, 아까 승차감은 다 충분히 말씀해 주셨고, 뒷자리 사람 태웠을 때도 딱히 뭐 울컥거림 이외에 다른 말들은 없으셨죠? 뭐 좁다 이런 말씀도 없었고, 그냥 이제 차가 아무래도 이렇게 좀 뒤로 갈수록 이렇게 좁아지는 그런 구조예요. 높이가. 그래서 키가 큰 사람은 확실히 아직까지 막 180 넘는 사람을 탄 적은 없지만은 180 넘는 사람이 와서 타면은 이거 좀 뒷자리도 이게 앞 사람은 그나마 좀 180 탈 수는 있겠는데 저쪽은 이제 180 넘는 사람이 약간 양보를 해서 요러고 타야 될 것 같다. 약간 숙여서 약간 숙여 타야 될 것 같다. 이 차는 그냥 180 넘으면은 약간은 좀 눈여겨 봐야겠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실제로 스팅어 모임 가보면은 뭐 185인 분도 계셔서 어떻게 타시는지 저도 궁금해갖고 개인적으로 내가 이 정도인데 185 정도 타신 분이 또 아마 누워서 타시지 않을까. 아마도. 네, 아마 그러지 않을까. 하지만 뒷자리는 진짜 불편할 거다. 네. 라고 평가를 좀 내려주셨고요. 그다음에 서스펜션인데 서스펜션도 굉장히 좀 어떻다. 스팅어 서스펜션 좀 단단하다고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도 스포츠 지향적인 모델이니까.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는, 그 옵션이거든요. 또 퍼포먼스 들어간 옵션인데, 그거가, 이게, 그냥 전자제어 서스펜션이라서 더 좋다, 덜 좋다 같은 거는 사실 제가 이렇게 많은 차를 타본 건 아니라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이거를 타면서 이렇게 막, 덜컹거리거나 아니면 뭐 갑자기 좀 방향 바뀔 때 느낀 거는 그렇게까지는 뭐 많이 못 느꼈습니다. 근데 와인딩을 할 때 와인딩이라고 하면 뭔가 좀 거칠게 하는 거 말고 급 커브를 돌거나 그럴 때 그때 차체를 잘 잡아주는 게 좀 있거든요. K5에서 못했던 거긴 한데 이게 커브를 하기 위해서 미리 살짝 돌리잖아요.
미리 살짝 돌려서 내가 오른쪽으로 돌 거다라는 거를 서스펜션에 인식만 시켜주면은 서스펜션 역할이 모르겠습니다. 인식만 시켜주면은 그 다음부터는 엑셀을 밟아도 문제가 없어요. 그게 가장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야, 그러면 그거를 제일 많이 느끼신 거네. 일반적인 거에서는 잘 못 느꼈는데. 네네. 와인이 커브를 돌았을 때, 네. 이거는 내가 K5에서 못 느꼈다. 네, 맞습니다. 그거를 느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이 차 가속력인데. 네. 가속력. 어떤가요? 이게 뭐 3.3 GT 모델이 이제 그 기아차에서 공식으로 제공한 제로백은 4.9였어요. 근데 사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 저 포함해서 네. 제로백 할 일은 별로 없거든요. 그쵸. 그래서 없죠. 그럼 없지만 이제 서킷을 좋아하시는 형이 이게 이제 본인 차는 그렇게 좋은 차는 아니에요. 이렇게 막 고급형 차나 스포츠형 차가 아니라서 내 거 한번 타보겠다고 하면 타고 있으라고요. 그리고 쑥 밟았는데 210까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고 이게 저는 이제 오토로 이용하지만은 그분은 이제 패드시프트 이용해갖고 기어 조절해가면서 가는데 210까지 가는 걸 보고 야 이거 정말 이게 이 차의 힘이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이게 순간 가속력이라든가 가속력 면에서는 이게 제가 운전을 잘 아는 사람은 모르겠지만은 잘 모르지만은 이거는 정말 좋은 속력을 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만족스럽다. 네. 혹시 꿈속에서 실제라고 하기 좀 그러니까 네. 꿈속에서 혹시 몇 가지 밟아보신 적이 좀 있으신지 최고 속도를 저는 180까지는 밟은 것 같습니다. 180까지. 네. 180까지 밟았을 때 차량 고속 안정감은 좀 어떠셨어요? 거의 이제 저는 이제 150까지는 이 차가 K5 기준으로는 거의 100 밟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100 밟고 있을 때 느껴지는 그 정숙함을 150까지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속도가 잘 내고 있는 거 보니까 160, 170인 거예요. 이게 진짜 이게 정숙하구나. 이게 거의 흔들림이 많지 않구나. 그런 걸 느꼈죠. 그럼 반대로 이제 제동력이죠. 네. 브레이크를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뭐 브렘보 브레이크라고 이제 이거 브렘보 브레이크는 이제 기아 건 아니고 브렘보라고 하는 전용 이제 전문 회사에서 이걸 만든 그런 브레이크를 사용했는데 뭐 BMW나 벤츠 이제 이전에 탔던 벤츠 2350에 비하면은 아무래도 조금 이제 그거는 좋다고 생각이 되지 않는데 그래도 이 차가 뭐 제가 이렇게 크게 뭐 속도를 많이 내고 그러는 아니다 보니까 뭐 이 차를 운행하면서 브레이크의 불편함을 느낄 것 같지는 않고 이게 그래도 좀 꾹 밟아야지만 브레이크가 드는 그런 느낌은 좀 있어요. 그런 것들이 브렘보의 역할인 건지 아니면 그냥 애초에 그냥 제동 모델을 그렇게 설정해 놓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동을 할 때 이게 적당히 밟아갖고는 완전 제동이 아니고 좀 K5 탈 때보다는 조금 더 많이 밟아야 제동이 된다는 걸 받았어요. 그렇구나. 근데 2350 같은 경우는 정말 살짝 밟아도 제동할게 이런 식으로 차가 반응해줬거든요. 그럼 K5 브레이크가 좀 더 좋았던 거네요? 그거를 좋다 나쁘다 느낌은? 네, 느낌은 그런 거예요. 제 기준에서는 그렇습니다. 느낌은 왜냐면 K5 살짝만 봐도 잘 멈춰도 얘는 꾹 밟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느낌은 일단은 네. 그렇다. 네. 익숙해지고 있는 거죠. 그쵸. 네. 자, 코너링은 아까 다 말씀해 주셨고, 네. 했을 때 딱 그런 느낌 받았다. 네. 굉장히 좋다라고 네. 느낌 받고 계신 거잖아요. 후륜이었으면은 제가 지금 얼핏 기억이 나는 게 또 살인하신 분이 괜히 살인했다. 그렇구나. 이게 또 후륜 얘기가 또 없을 수가 또 없는데 네. 사실 코너링 나왔으니까 네. 후륜이었으면 어땠을까요? 그게 아무래도 후륜과 그러니까 사륜은 더 좋다고 할 수 없는 거다. 사륜이라고 해서 반드시 더 좋은 건 아니고 후륜이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이제 설명도 받고 이제 그쵸. 서킷 다니신 분들도 그런 말씀하세요. 음. 이건 사륜이니까 뭔 못해 뭐 예를 들어 뭐 드리프트 못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하는데 그거를 제가 할 건 아니라서 뭐 언젠가 해볼 수는 있겠지만 이 차를 것은 않고 정말 이 차는 좀 오래 탈 거다 보니까 이 사륜으로 인한 뭐 어떤 기능적인 그러니까 주행상의 기능 제한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못 느끼고 있고요. 다만 오히려 얘가 스포츠 모드일 때 이제 밟으면 이 친구가 사륜으로 다 돌아가요. 그때 이제 좀 반응대로 빨리 가준 그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후륜 타시는 분도 제 차를 한번 타보시고, 그러니까 스팅어 이제 3.3 GT, 그러니까 마이스터 3.3 GT 후륜 타신 분들도 한번 사륜을 뭐 스포츠 모드를 한번 밟아보시는 게 어떨까 했을 때 그 비교 반응을 저도 들어보고 이게 후륜보다 사륜이 어떻게 낫구나 이런 것들 저도 한번 경험해보고 싶습니다. 네. 근데 사실 제가 만약에 산다고 하면 저는 사륜 사거든요. 어떤 게 다른가요? 사륜이 좀 안정감이 좀 있어가지고 네. 재밌는 후륜이 좀 있긴 하더라고요. 뭔가 밟으면 뭔가 조금 뒤에서 뭔가 좀 밀어준 느낌이 있고 사륜은 뭔가 좀 안정감을 좀 받더라고요. 저도 이 차에 대해서 좀
알아가고 있는 중이지만은 후륜 이게 기본적으로 4륜이라고 해도 후륜으로 걸러간다고 알고 있어요. 아, 그렇죠. 특정 상황에 대해서만 상황에 4륜 대해서는. 스포츠 모드 해놓고 어떤 경우에만 4륜을 바뀌고 있는데 뭐 저도 이제 그 차이를 느끼고 이제 운전하고 있지는 않아서 후륜 운전하신 분께 저도 이제 한번 타보시고 네, 이제 비교 승차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좋을 것 같다. 자, 기업이 변속 타이밍이죠. 사실 아까 일단 이제 그게 단수가 이제 2단에서 1단 내려가는 건가요? 그 울컥거림이 네. 속도 아까 속도로 말씀해 주셨구나. 한번 살짝 해볼까요? 살짝이요? 네. 어차피 뭐 네네. 사람이 안 계신다고 하면은 네. 25까지 갔다가 그럼 2단이네, 그렇죠? 네네. 25면 2단이지 않을까요? 네네. 25까지 갔다가 네. 근데 뭐 굳이 안 하셔도 괜찮은데 네. 사장님. 네. 반직하게 있습니다. 아이고 또 이제 뭐 여기서 25를 여기서요. 예, 여기서 네네네 한번 저는 잘 모르겠지만 한번 네. 네. 네, 울컥거림이 나올까요? 여기서 네. 여기서 한번 보실 거예요. 네. 나왔나요? 아니, 아직이요. 여기에요, 여기. 이 구간. 이유가? 네, 저도 안 느껴졌는데 네. 아마 속도를 좀 많이 낸 상태에서 많이 낸 상태에서. 그래서 포기하는 걸로. 네. 포기하는 걸로. 그러면 사장님 네. 어제다가 이게 지금 네. 기어 아까 속도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아까 그 말씀하신 거 이외에 또 다른 건 특이사항은 없죠. 미션에 대해서는. 네, 일단은 뭐 20km 구간대에서랑 20km 초반대 구간이랑 100km 초반대 구간에서 그 느낌이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뭐 그렇게까지는 네, 아직까지는 미션상으로는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모드별 변화죠. 이 차의 모드는 혹시 어떤 게 좀 있으신지? 첫 번째로 스마트 모드, 스마트, 에코 모드, 컴포트 모드, 스포츠 모드, 커스텀 모드, 커스텀 모드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 특이사항이 없죠. 네, 그 커스텀을 통해서 혹시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볼 수 있을까 싶었는데 커스텀 같아 할 수 있는 건 스포츠 모드를 제외한 부분들 위주로 이제 구성이 돼 있고 에코는 저는 이제 에코가 가장 이제 연비가 좋을 거라 생각했었는데 의외로 이제 시내에서는 에코보다는 컴포트가 낫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컴포트를 놓고 다닙니다. 차주님도 에코보다 컴포트 더 잘 나오는 것 같으세요? 개인적으로 느끼기도 그래요.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도 에코 굳이 만들 필요 없었겠네요. 에코는 고속에서 내가 속도를 좀 제한하고 다니겠다라고 생각하는 시기에는 괜찮은데요. 도심에서 주행할 때는 컴포트가 나온 것 같습니다. 컴포트가. 네. 자, 그리고 엔진은 배기음인데 3.3. 네. 배기음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이거 스팅어를 타시는 분들 중 나 정말 튜닝 안 했어라고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튜닝이 그분들조차 하는 많은 튜닝이 이제 밴풍구. 밴풍구. 그 다음에 밴풍구는 안 했는데 반드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배기음 튜닝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배기음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렇게 관심이 없었기도 했었고 이 순정 배기음 자체도 꽤 커요. 근데 밖에서 듣기에는 별로 안 큰데 안에서 듣기에는 꽤 그러니까 꽤 소리가 커서 굳이 저는 배기음을 하고 싶진 않지만 이게 액티브 사운드가 나오는 건가요? 그건 맞습니다. 같이 사운드 나와서 이게 설정 보시면은 차주님이 그것도 이제 설정이 네. 그거는 이제 그냥 무조건 스포츠 모드에서만 나옵니다. 스포츠 모드에서만. 여기서 그러면 사운드 들어가시면은 여기서 스포츠 했을 때 이 사운드가 있네요. 네. 사운드로 액티브 사운드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이 들어가 있네요. 강하게. 야, 근데 이거를 보통 만족 못 하시는 분들이 배기 튜닝을 하지만 차주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좋다. 특히 스포츠에서는 그렇죠. 그게 사실 민폐도 아니고. 네. 무엇보다 배기음 튜닝을 했을 때 이제 중간중간에 점검을 받으러 가면은 걔를 떼놓고 검증받고 다시 이제 붙이는 그런 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아서. 그러니까 애초에 배기음이 그런 녀석인 차를 타야 된 거지 튜닝을 하고 싶진 않다는 게 제 의견이어서. 정말 또 오랜만에 또 정상적인 차주분을 또 만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대부분 일단 뭐 튜닝에 일단은 뭐 준비할 배기부터 해가지고 준비할 유명하죠. 이상한 배기 다 튜닝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셨는데 물론 튜닝하시는 분들이 비정상인 사람들은 아니고요. 그렇죠. 예, 이제 굳이 표현을 좀 재밌게 좀 하자면 그랬는데 대부분 이 스팅거 타신 분들은 이제 다 튜닝을 하시잖아요. 네, 또 많이들 이렇게 하시죠. 또 차주분께서는 또 이렇게 또 순정 그 자체로 네. 하신 분들도 참 있다라는 거. 자, 그다음 근데 스피커죠. 음악 들었을 때 스피커 좀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이게 렉시콘 사운드라고 하는 그 옵션이 들어가 있는 차량을 샀어요. 일단 한번 제가 한번 켜볼게요. 네네.
그냥 뭐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렉시콘이라고 네. 하면 이제 11채널이라고 해서 앞에랑 오. 뒤에랑 이제 뭐 여러 개 채널이 들어가 있는 거를 의미하는 건데, 음.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자꾸 그러니까 E350 같은 경우는 거의 깡통이었어서 네네. 그건 제외하고 음. K5가 저는 이제 사운드가 어떻게 조향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이 녀석을 들었을 때 이게 렉시콘 사운드라고 더 좋은 건가?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괜찮으신 거예요? 네네. 저 짧게만 그냥. 너무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런가요? 됐어요. 네. 좋습니다. 이거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소리가 이게 스피커가 이게 기본 옵션 사운드죠? 네. 그 제가 추가한 건 아니고 전차 주문. 기아의 전차 주문께서 차를 처음에 고르실 때 렉시콘 사운드랑 옵션을 넣으신 거고, 저도 이제 렉시콘까지 들어있는 것도 제가 기다리고 있던 이제 스팅어 중고였기 때문에. 그럼 K5 사운드도 그만큼 좋았다는 건데. 네. 뭐 둘 다 들어보니까 비슷한 거죠? 네, 제가 들었을 때는 뭐 제가 막귀라는 건 모르겠는데, 이 친구, 렉시콘이라는 친구의 가장 최대 성능을 내는 거는 약간 사운드 옵션에서 좀 저음을 좀 키워주면 이게 확실히 좀 성능이 좋아지더라고요. 저음을? 네. 저음 베이스를 키워줬을 때 이 친구의 이제 베이스가 나오는 전용 이제 스피커가 있거든요, 밑에. 그 친구가 이제 좀 소리 내주면서 갑자기 이제 둥둥둥둥 하시는 그 풍부한 음악이 좀 느껴집니다. 저음을 좀 강조하면. 차주님도 저음을 좀 올리셨네요? 지금 올리는 상태입니다. 올리는 상태에서. 아니, 기아에서 뭐 예초부터 저음을 좀 이렇게 좀 해서 좀 나오지 왜 굳이 이렇게 약하게 했을까요? 글쎄요. 처음부터 조금 렉시콘답게 조금 그렇게 좀 좋았을 것 같아요. 맞아요. 자, 실내 사이즈 뒷자리 2열 사이즈인데, 사실 아까 뭐 레그룸도 말씀해 주셨고, 네. 등받이 각도도 살짝 좀 말씀을 해주셨고, 이게 네. 차가 누워있기 때문에 키가 좀 크신 분들 좀 불편할 수 있다. 네. 그리고 당연히 저풀링 되고요. 네. 그리고 트렁크 사이즈죠.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개인적으로는 이 트렁크가 위로 다 열리는 거는 G70도 마찬가지고 스팅어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그러니까 2열을 폴딩 했었을 때 사람이 들어가서 누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좀 큰 강점을 생각했었거든요. 맞아요. 실제로 이제 뭐 제가 그런 건 아니고 스팅어 커뮤니티에 있는 어떤 분이 이제 차를 바닷가를 향해서 이제 후면 주차를 해놓고 이제 본인이라는 여자친구랑 같이 이제 2열 시트를 넣어놓고 이제 차에서 누워있는 상태에서 이제 리모컨으로 트렁크를 여는 걸 보여줬어요. 근데 보니까 진짜 누워서 고개를 들면은 바다가 눈앞에 펼쳐 있는 게 있었거든요. 이거가 정말 그러니까 바닷가에 있는 집에서 느낄 수 없는 그런 뭔가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것 같다는 느낌 받아갖고, 이 트렁크에 대한 기대감도 많이 높고,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점도 아주 충분히 넓어 좋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패밀리카로 또 스팅어를 또 사려는 분들 보면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트렁크 이제 충분한 수납 공간이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G70도 있고 하지만 네. G70은 실내가 좀 좁고, 이 스팅어를 패밀리카로 사용하시고자 하신 분들한테도 괜찮은 선택지죠. 그 G70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2열도 좁고 이제 트렁크도 스팅어에 비해서는 좁다는 점은 이제 거의 이제 기지의 사실이잖아요. 네. 근데 개인적으로는 G70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G70과 스팅어 둘 다 비슷하게 생겼고, 뭐 비슷하게 생겼다기보다는 비슷한 이제 그런 라인의 친구들이고, 경쟁 모델로 항상 비교가 되잖아요. 근데 G70 같은 경우는 또 멋지고 스팅어도 멋진데, G70은 멋진 여자, 스팅어는 멋진 남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G70은 남자보다는 좀 여성스럽다고 생각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만약 여쭤본다고 해도 패밀리카 괜찮냐? 패밀리카로 스팅어를 고려하는 거는 일반적이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패밀리카라면 SUV를 가겠죠. 근데 이거 패밀리카로서 역할은 할 수 있다는 맞습니다. 역할을 할 수 있다. 패밀리카로 스팅어를 고르기보다는 스팅어가 패밀리카 역할을 할 수 있다가 맞습니다. 그래, 그런 분도 계실 거 아니야. 도저히 난 SUV 너무 타기 싫고, 차는 잘 나갔으면 좋겠고, 편하게 타고 싶고. 그러면은 스팅어는 최적입니다. 스팅어 최적이다. 승차감도 그렇고, 뒷자리 3TS도 그렇고. 네, 맞습니다. 자, 차주님께 생각하신 이 차의 장점인데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네. 혹시 말씀 안 하셨던 것들도 좀 있었을까요? 안 왔던 것 중에. 가성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성비. 네. 스팅어가 일반적으로 이제 너무 비싸. 어떻게 아까 이제 신차가가 5,700이라고 했잖아요. 이거 전부 다 이미 단종됐지만 그때 당시에 이 차를 이 트림에 이 모든 옵션 다 들어간 거 5,700만 원인데, 5,700을 국산차에 쓰는 거는 너무 비싼 거 아니냐고 하지만, 그걸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3,340cc예요, 이 친구가. 그리고 374마력인데, 그 정도 되는 차를 이제 5,700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많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해외에서도. 그래서 이 정도 속도를 낼 수 있고 이 정도 승차감을 주는 녀석을 5,700을 사는 건 싼 거다 라고 생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보면 될까요? 또 있을까 장점? 말씀 안 하셨던 것 중에서? 많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 그렇죠. 네. 넘어갈게요. 네. 뭐 생각나시면 또 말씀해 주시고요. 또 반대로 말씀 안 하셨던 것 중에 단점. 단점 찾아봐야 되는데. 혹시 뭐 메모하신 거 좀 있으시면 천천히 보셔도 되시거든요. 네. 말씀 안 하셨던 거의 단점. 이제 네. 제 차, 그러니까 이게 이제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3개월 만에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문제인데, 아까 그 렉시콘 사운드에서 저음을 강화했을 때, 네. 이게 아마도 왼쪽에, 그러니까 이쪽 문 같은 경우는 제가 열었다 닫았다 하잖아요. 그렇죠. 닫으면서 쿵 하기도 하고, 뭐, 맞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충격이 있다 보니까, 이쪽에 있는 스피커가 저음을 키웠을 때, 다르르르 하는 잡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마도 스피커랑 이제 어디 차체 붙어 있는 이 부분이 살짝 벌어진 걸로 보이는데, 저음 됐을 때는 아무래도 이렇게 진폭이 좀 크잖아요. 그렇죠. 그것들 때문에 애가 생기는 그런 이제 다르르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운전석 쪽만. 운전석 쪽만 딱 그런 게 있는데, 이것 또한 뭐 이제 그 기아 센터에 가져가면은, 이건 뭐 보증 수리가 가능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라 보면 될까요? 단점은? 그 외에는, 아무래도 뭐 뒷부분 사람이 좀 앉기 좀 좁다는 거, 좁다는 거. 좁다가 뭐 낮다는 거, 낮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어쩔 수 없지만 썬루프 소리가 난다는 점, 그렇죠. 네. 뭐 아까 다 말씀해 주셨던 것들. 네, 그런 것들입니다. 그거 외에는 딱히 네, 없다라 보면 추가적으로 되겠죠. 없는 것 같습니다. 제조사에 좀 아쉬운 점, 기아죠. 그러니까 이제 기아 제조사한테 이것 좀 신경을 더 써주지라고 했던 거, 말씀 안 하셨던 것 중에서 뭐 이런 소재라든지 네. 이런 것들 기타 등등. 이 소재는 아무래도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거, 이 네네. 플라스틱 버튼 이런 것들이 네. 좀 걱정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되는 거고, 음. 그다음에 요거 이제 고질적으로 나온 얘기죠. 이 아날로그식 계기판 이런 점들이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아날로그 계기판 아예 네. 그냥 처음부터 네. 풀로 다 넣어주지. 네네, 맞습니다. 그래도 페이스북 되고 했는데. 네. 그 정도. 네. 자, 차량 관련돼서 좀 많은 얘기를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건 좀 후회된다. 차량 가격 대비 차량 선택, 색상, 등급, 옵션 등등등인데 없죠? 네, 매우 만족하고 있어서. 매우 만족하고 있어서 딱 봐도 굳이 없을 것 같아요. 네. 차량 가지고 와서 보증기간 내에 수리하신 거는 아직까지는 없으시죠? 차량이 2024년 3월 올해 이거 매입을 했었는데 2024년 2월에 그 기아 자동차 중 일부가 이제 어떤 그 엔진 미션 관련해서 이제 결함이 발견되었고 전체 리콜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매입하신 그 부산에 있는 중고차 업체에서 그 사실을 모르고 이제 매입하셨기 때문에 보증도 못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수리했었습니다. 잠깐만요. 그게 리콜이라면서요? 네. 원래 무상 리콜 아닌가요? 무상 리콜입니다. 그래서 무상으로 받았습니다. 무상 네. 리콜 정도가 하나 있었다. 그 정도 말고는 말고는 딱히. 네. 그리고 메인터너스 정비성인데요. 네. 사실 좀 기아 서비스 센터죠. 네. 서비스 센터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뭐 기아는 워낙에 이제 워낙에 여기저기 많이 있고 그래서 뭐 당연히 외제차를 선택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정비성이거든요. 그렇죠. 벤츠 2350도 300만 원에 팔기는 했지만 만약에 수리를 하려면 1000만 원 들어간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 그냥 뭔 차를 사도 할 수 있겠는데 굳이 1000만 원을 들일 필요는 없다 생각했었고 설령 그걸 알아보니까 2개월, 3개월은 걸리겠더라고요. 차를 못 탄 지 한 2, 3개월 지나야지만 제가 이제 그거를 탈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게 아무래도 이제 외제차에 대한 좀 환상도 많이 깨졌고 국산차를 사겠다는 이 한 이유도 정비성 때문에 한 거다 보니까 지금도 굉장히 막 만족스럽고 그냥 어디 가서든 편안하게 받을 수 있다. 예, 맞습니다. 자, 부품값 수리비인데 차주님, 물론 이제 수리비 뭐 1000만 원 그래도 이제 이 차를 처음 사시려는 분들도 분명 계시잖아요. 초년생이라든지 뭐 전역하신 분들. 네. 수리비, 부품값 이거는 스팅어는 좀 어떻다라고 보면 될까요, 차주님? 제가 아직 수리는 해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이제 단종이 되었고 이게 그 기아 자동차에서도 대략 한 8년에서 10년 정도는 스팅어 부품을 갖고 있어야 돼요. 네. 의무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 이후는 많이 가격이 올라갈 것 같지만 뭐 그 전까지는 뭐 사실 K5를 고치나 스팅어를 고치나 크게 차이가 없지 않을까?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네. 월 얼마를 벌어야 이 차를 유지할 수 있냐는 질문인데 거의 쉽지 않겠네요. 네, 물론 이제 케바케기도 하고 네. 뭐 물론 다양하지만 사실 생각할 기준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 뭐 제가 절대 자랑한 건 아니지만은 어떤 차가 됐든 간에 그냥 뭐 내가 자산을 팔아서라도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현금이 없고 자산 많이 없고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이제 자산을 팔아서라도 당장 현금으로 사올 수 있는 사람만 차를 사야 한다는 생각 기준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이제 막 이거를
굳이 뭐 예를 들어 1억 차를 사든 2억짜리 차를 사든 굳이 이제 할부로 사지 않고 당장 매입해 올 수 그렇지. 있는 사람이 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차는. 저랑 똑같은 생각이네요.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유지비에 대해서는 이제 차값을 살 수 있는 네. 현금을 쥐고 있다면 그래서 이게 뭘 들어서 월 얼마 벌어야 이 차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런 거는 사실 계산은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뭐 생활비를 줄여서라도 이걸 탈 사람이 있을 거고 그렇죠. 저처럼 그냥 월급에서 얼마든지 이거를 뭐 음. 20만 원 정도는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은 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이거는 그냥 월급보다는 그냥 차를 살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일시불로 그냥 꼭 스팅어가 아니라 하더라도 모든 차에 대해서 그냥 일시불 할 수 있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일시불만 차만 있다면 딱히 네. 들어가는 건 없다. 자, 이 차의 고질병이나 결함 장고장인데 아까 다 말씀하셨죠. 네. 잡소리나 풍절음인데 풍절음도 아까 좀 있다고 했지만 그렇게 신경 쓸 정도는 아니다. 네. 잡소리도 뭐 하체라든지 그런 것들도 일단은 하체 잡소리도 아까 체크 포인트에 좀 있긴 있었는데 뭐 그거는 뭐 음. 이게 결함이라기보다는 차의 특성이다 보니까 특성이다 보니까 그리고 커뮤니티 이슈 스팅어 중에 커뮤니티 이슈는 사실 브레이크죠, 디스크죠. 디스크 패드가 열 변형이 이슈가 많이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일단 이 차는 좀 어떤가요, 사장님? 아직까지는 열변형을 6,000km 탄 동안 없었고 3,000km 탄 건 없었고 그 전에 그 서비스 이력도 없었나요? 이력은 없었습니다. 뭐 그러니까 이게 3년 동안 18,000km를 탄 차였었는데 뭐 그 정도 탄 걸로는 아마 없지 않을까. 그리고 서킷이라든가 아니면 와인딩을 좀 과하게 하지 않는 이상은 뭐 그 정도까지 문제는 안 생기지 않을까. 자, 이 차를 사고 나서 주위 반응인데 주위에 이제 좀 어떠셨는지. 이게 스팅어를 그러니까 이제 매입하고 나서는 사고 나서라면 별로 안 좋아합니다. 매입하고 나서는 이제 별로 문제가 없었던 게 사람들한테 워낙에 2021년부터 이 차를 사겠다고 말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랫동안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그 돈 씨에 대한 그런 것들을 이미 3년 동안 다 겪은 상태였고 그래서 이제 이걸 갖고 와서 보여줬을 때 야 스팅어가 그게 뭔데 5,700씩이 나는 차야 뭐 이러면서 이렇게 사람들 이제 그 돈 씨 얘기하신 분들도 뭐 이제 사진으로 봤던 스팅어와 달리 실제 흰 스팅어를 보고 났을 때 야 이거 진짜 이쁘다. 정말 다르구나. 이제 막 저 스팅어 그런 차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점잖은 차 좋아해요. 했던 사람도 와서 보니까 야 진짜 이쁘다. 외관을 보고. 특히 이제 아무래도 이 채널을 구독하신 분들 대부분 남자분들일 거고 스팅어를 보시는 분도 대부분 남자들일 거기 때문에 당연히 여성분들의 반응 위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한 4분 정도의 여성분들이 일단 차를 지나가면서 제 차 주변에서 봤든 아니면 태워서 봤든 모든 사람들 반응이 일단은 약간 이제 오버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4명 모두 진짜 와 하면서 입을 다물지 못하고 봤었어요. 어디를 보신 거예요? 어디를 보고 이제 빨간 빨간 레드시트랑 그다음에 뒷면을 보고 이렇게 이쁘다고 했는데 그게 뭐 스팅어가 뭐라고 그렇게 반응하겠냐 오버하지 말라고 하지만 정말 실제 반응은 그랬었어요. 실제 반응은 4분 다 그랬었고 특히 이게 앞에 기아가 아니라 E마크가 붙어있는 마이스터 모델만 페이스리프트 된 상태에서 E마크가 붙어있는데 이 녀석을 봤을 때는 모두가 일단 기아 차인 거 몰랐고 일단은 그러니까 모르니까 이쁜 거예요. 사실 기아가 붙어있는 순간 이거는 K5 아닌가 싶었겠지만 그런 것도 없고 개인적으로는 이게 똑같은 스팅어 3.3이라 하더라도 이거 저거 퍼포먼스를 선택하지 않으면은 저거 앞에 있는 에어덕트가 안 들어오거든요. 저게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저게 이제 차의 특성과 아이덴티티를 보여준 걸 생각을 하거든요. 저게 있어서 막 튄다가 아니라 이게 스팅어를 말해주는 그 디자인을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더 극대화해서 보여준 대비되는 색깔은 빨간색이 아니면 흰색이다. 스팅어 하면 보통 빨간색 선택하는데 저는 흰색 선택한 게 그 이유예요. 닥트. 자, 하차감인데 스팅어의 하차감 일단 주위 분들 시드 하차감 좀 많은 분들이 좀 많이 좀 봐주시나요? 그게 하차감이라는 말은 결국 내렸을 때 사람들이 보는 그 시선을 의미하는 건데 그거는 사실 그 차보다는 안에서 내린 사람이 멋있어야 그 완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제 멋있는 사람이 생각하기 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아니요 사실 그래서 이제 하차감은 아직까지는 내가 좀 더 멋있었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문 여는 순간 이 레드 시트를 볼 것 같아.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검정색이면 뭐야 그냥 할 것 같아. 이게 특히 이제 저도 주행을 할 때 앞에만 보잖아요. 오른쪽은 안 보잖아요. 오른쪽 아래는 안 보는데 주행을 하면서 내 차를 이제 주변 시야로 느껴지는 내 차의 그러니까 내부 모습들이 빨간색인 게 이제 눈에 띄어요. 이게 확실히 디자인을 한 차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만약에 검은색이거나 아니면 브라운색이었다. 그러면은 이게 확실히 좀 뭐랄까
디자인되어 있는 차를 탔다는 느낌을 받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그 기본 옵션 들어가는 게 아니라 퍼포먼스 옵션으로만 들어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레드시트가. 레드시트. 네. 자, 이 차 타시면서 재밌는 에피소드가 좀 있었다면 방금 전에 말씀하신 네. 제 지인분 네. 이런 것 정도라 보면 될까? 또 있을까요? 에피소드? 그 정도? 아직은 3개월 차라서 이제 음. 뭐 이렇게 그런 특별한 일은 없었는데. 네. 자,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분명 이 영상을 볼 텐데 스팅어 3.3 마이스터 꼭 알아야 될 점. 다 말씀하실 거긴 했는데 네. 그냥 굳이 뭐 한 번 더 이건 꼭 알아야 된다 강조를 좀 해주신다면. 그 스팅어가 지금은 단종됐지만 네. 뭐 어떤 이름으로 될지 모르겠지만 GT라는 이름으로 다시 뭐 이제 전기차로 재출시한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연기관 차가 이제 좀 있으면 종말이 올 거라고들 하는데 네. 거의 뭐 기정사실화처럼 말씀하신 분도 있고 아직은 모른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이게 어차피 지금부터 스팅어를 구매하신 분들 전부 다 중고로만 구매하시게 될 거예요. 네. 내연기관 모델의 마지막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래서 어차피 단종되면 이게 마지막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연기관의 마지막 모습이기 때문에 그 중고차로 구매하실 때 저는 이렇게 디자인적으로 우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자기가 스팅어 이쁘다 생각을 하시면은 사면 될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가까운 지인분의 친구가 나도 스팅어를 사고 싶다 네. 라고 해서 뭐 연식 뭐 추천이라든지 중급 추천 네. 뭐 선택 없이 추천을 좀 해주신다면 물어볼 수 있잖아요. 사장님한테 네. 뭐 어떻게 사야 되라고 한다면 사장님처럼 똑같이 21년식에 네. 아까 그 옵션 썬루프라든지 썬루프 그리고 저거 터보 아까 뭐였더라 그 패키지. 네. 패키지 렉시콘이라든가 썬루프라든가 썬루프 네. 그다음에 그 패키지 네. 세 가지 정도 보면 되네. 네, 여러 가지 제가 뭐 불만 사항들도 말했지만은 네. 기본적으로는 제가 갖고 있는 옵션들과 그 액세서리들이 다 마음에 들어서 동일하게 추천할 것 같습니다. 동일하게 딱 그 정도죠. 그 세 가지죠. 네. 자, 그다음에는 이 차 살려는 분들이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게 어떤 건가요? 경쟁 차종이죠? 네, 아닌가요? 경쟁 차종이랑 가격이죠. 가격이구나. 네. 야, 경쟁 차종과 가격. 일단 G70, 일단 경쟁 차종 G70뿐이죠? 네, 그렇습니다. 수입차로 다 가면 스팅어도 고민하시는 분 계시나요? 스팅어랑 수입차랑 고민하시는 분 계신가요? 수입차를 타다가 스팅어를 타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뭐 있어요. 네, 있어요. 스팅어 커뮤니티에도 뭐 이렇게 뭐 사기 전에. 뭐 M5 타다가 뭐 이거 샀다고 하는 사람들이 계시고. M5요? 네. 그런 사람도 있긴 한데, 네. 근데 그 이제 뭐 아무 저처럼 이제 뭔가 외제차에 대한 그런 환상이 깨져버린 분이시겠죠. 나 진짜 제네시스 아니면 스팅어 타겠다.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있어. 저도 제네시스 아니면 스팅어 타겠다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분이면 그럴 수 있겠죠. 그렇긴 하겠지만은 뭐 스팅어는 기본적으로는 고민을 제일 많이 한 부분이 국산차에다가 물론 신차가 있다는 가정하에 어떻게 국산차에다 5,700만 원 쓰냐 이런 것들이 가장 이제 불만이 많은 거죠. 열심히 쓰냐. 하지만 따지고 보면 성능이나 이런 거 따지고 보면 사실 그렇죠. 비싼 건 아니고. 그리고 G70하고 비교를 많이 하나요? 아니면 G80하고 비교하나요? G70이랑 많이 비교합니다. G70이랑? 네. 그러니까 목적 자체도 스포츠 세단이라는 거는 G70이랑 녀석이라서. 왜냐면 이게 사실 G70이랑 비교를 하는 건 맞는데 아무래도 G70은 실내 뒷자리가 많이 좁잖아요. 네. 진짜 좁더라고요, 보니까. 스팅어가 또 그러니까 저는 그 사람들이 비교하는 거 G70이랑 스팅어이긴 한데, 저는 어차피 G70이 대상이 아니었어서, 제네시스랑 스팅어를 비교해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G80이랑 스팅어를 비교를 해요. 차주님은? 네네. G80하고 비교죠. 물론 가격 차이가 G80보다 비쌉니다. 비싸지만. 비싼 건 맞는데, 어차피 그냥 뭐 520D를 살 수 있는 가격으로 산다고 하면은 어차피 밑에는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기준이라면은 제네시스랑 스팅어랑 그러니까 G80이랑 스팅어를 비교해야 되는 건데 개인적으로는 G80보다는 스팅어였다. 스팅어가. G80은 왜 좀 이게 스팅어를 타는 나이대가 분명히 50대 분들이 계실 거예요. 계시지만은 일반적으로는 제네시스가 나이의 범위가 넓거든요. 20대도 타시고 50대도 타세요. 60대도 타시고 좀 늙어서 타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늙어서? 네. 차보다는 스팅어는 아무래도 좀 젊은 사람이 타겠는데 지금 아니면 못 탈 것 같은 차는 둘 중에는 스팅어다. 네. 자, 이런 경우에 추천하지 않는데 스팅어 없을 것 같은데. 네. 패밀리카도 되고 이런 경우에 추천하지 않는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많은 이제 자동차 리뷰 업체들에서 스팅어를 보면서 혹시 너무 애매했던 거 아닐까라는 말도 합니다. 스포츠카도 아니면서 GT카 컨셉으로 패밀리카이면서 스포츠카였기 때문에 덜 팔린 게 아닐까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뭐 차주님은 딱히 없죠. 뭐 이런 게 추천 무조건 누가 물으면 무조건 찾아낸다면은 패밀리카도 되고 이것도 되고 차 달리고. 일단은 뭐 사기 전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스팅어를 샀을 것 같고. 이 차를 한 줄 평으로 좀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이제 뭐
스팅어의 저 기아 자동차 공식 이제 광고 카피죠. 네. 광고 카피는 Live Your Dream이라고 하더라고요. Live Your Dream, 스트링어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너의 꿈대로 살아라 이런 뜻이에요. 네, 근데 이제 뭐 꿈꾸던, 그러니까 아마도 그걸 조금 더 이제 뭐 완역을 하자면은 뭐 너의 꿈 같은 차를 사라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스팅어가 뭐 이제 드림카라고 하기에는 조금 좀 짜치죠. 당연히 보통 모든 사람들은 가슴속에 포르쉐라든가 페라리 품고 살기 때문에 람보르기니 같은 품고 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드림카라고 생각하지만 스팅어는 그래도 현실적인 드림카라고 하기에는 가장 적합한 모델인 것 같다. 현실적인 드림카다. 네. 자, 굳이 점수를 좀 매기자면 5점 만점 중에 몇 점 주실 것 같으세요? 그냥 뭐 디자인이랑 성능 모든 면에서요. 네, 이 차에 대해 굳이 차주님의 개인적인 점수. 소수점 없이 그냥 1, 2, 3, 4만 있습니까? 1, 2, 3, 4, 5. 소수점 포함하셔도 되고요. 4.2 줄 것 같습니다. 4점이요? 네. 야, 저 만점 생각했거든요? 마음에 드는 건 맞는데. 4점이? 네, 이거 네. 마이너스 0.8점 뭐죠? 어떤 거죠? 궁금하다. 이게 0.8을 뺀 게 아니라 더 마음에 드는 건 외제차 쪽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네. 뭐 스팅어에 대한 마이너스 0.8보다는 국산차 중에서 만약에 점수를 준다. 그러면 4.9 될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0.1점 어떤 거요? 그래도 뭐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뺀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제네시스 80이 더 좋은, 그러니까 G80이 더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요? 네, 그런 점들은. G80? 네. G80 좋은 점이 뭐가 있죠? 차주님 생각하시는 아무래도 넓고. 네, 이제 G80에 나오는 그 중후함. 중후함. 그러니까 그것도 또 장점인 거잖아요. 그쵸. 이거랑 그런 장점이잖아요. 그러니까 G80 때문에 어쨌건 0.1점 깠다. 네. 그 정도. 그렇다고 해서 G80이 한 5점 만점은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5점 만점은 아니고. 걔는 4.8점일 거고 아마. 그렇죠. 자, 현재 기준에서 다시 산다면 질문이 다시 산다. 네. 네, 아까 말씀을 해 주셨고 단종이 되는 걸 아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또 살 것 같습니다. 저도 뭐 또 살 것 같아요. 네. 자, 제 공시적 질문 다 끝났고요. 차량 관련해서 이거 말 못했다. 이것 좀 빠진 것 같다 하시 좀 있을까요? 편집 좀 해주세요. 좀 읽어보게요. 편집이요? 네. 편집 없어요. 사실. 없으니까. 리얼로 가야죠. 읽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천천히 보세요. 저는 네. 상관없습니다. 저도 이제 근데 무슨 말을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적어놓은 게 있어요. 진짜 이 차주님 A4 용지까지 다 구비하시고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굳이까지 네.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시는데 너무 준비도 너무 잘해 오셔가지고 제가 막 부담감 느낄 정도로. 저는 이제 개인적인 성격이 이제 MBTI에서 J라서 그러니까 뭐 놀러를 가든 아니면 일을 하든 다 J로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감사하죠. 저야 뭐 너무 감사한데 저는 아무렇게 말씀하셔도 사실 그냥 편하게 느끼신 점을 편하게 말씀하셔도 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다행히 제가 하고 싶던 말들은 어떤 식으로든 다 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하실 말씀 없더라 보면 되겠죠? 네네. 감사합니다.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끊을게요. 네. 스팅어 3.3 GT 마이스터의 순정 배기음. 네, 차주님 시동 한번 켜시고 밟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오, 좋다. 예, 됐습니다.